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저희 오마이TV가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고 현장에서도 보이시고 또 각종 방송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백은정입니다. 네, 오마이TV에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마이 뉴스가 지금 이렇게 네.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아이고. 알고 있을 겁니다. 기울어진 언론 기형을 바로잡아주는 오마이 뉴스, 예, 존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벌써부터 덕담으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백 대표님은 제가 예. 현장에서 항상 마주치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경선 때부터 그때 저는 자주 뵀었고 또 이재명 후보의 이 메타버스 일정도 자주 뵙고 하는데 열정이 넘치세요. 안 가신 데가 열정이라기보다 없어요. 재미가 있어서 하는 재미가 거고요. 있었어요. 모든 일은 네.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이라 생각하고 힘들다는 생각하면 바로 네.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건데 현장에서 저는 8시간도 방송해요. 재미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네. 10시간, 24시간 잠 안 자고 하지 않아요. 그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을 즐기고 있는 예. 백은종 대표님인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구자영님이 백은종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고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백 대표님한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주세요. 제가 직접 또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이 통화 녹취,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예. 통화한 그 내용 7시간 45분인가요? 아니, 또 50분 3시간짜리가 또 있다니까 10시간이죠. 10시간이에요 이제. 따로 별도로 KBS에서 보도했는데 이번에 강의했던 강의가 그 한 30분 하고 대화를 네. 2시간 반을 나눴다니까 굉장히 대화를 오래 나눈 거죠. 네, 그 내용도 저희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계속 보도했던 예. 그 녹취, 그 목소리,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 대표님이 그 맨 처음에 통화 녹취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김건희 예. 씨 목소리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 상당히 사교술이 능란하고 아. 어떤 상대를 유혹하는 그런 걸로 저는 봤고 제가 그걸 쭉 7시간 들으면서 저도 빠져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거의 3년째 돼가는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일가의 이런 내용들을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우리 이명수 기자를 설득하느라고 한 대화거든요. 그게 이명수가 툭 치고 물어보면 이건 아니야. 네. 근데 자백한 게 몇 가지 나왔죠. 구라파 여행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건데 또 양재택 검사와 동것을 아니야 하고 부인하고 아니야, 오는데 부인하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인 동거한 거 뻔히 다 증거들이 있고 네. 자기 어머니가 이 얘기한 부분 지금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과연 무종수님이 소개를 해서 중매해서 결혼했다는데 또 그거 아니거든. 자기 어머니가 법정에 가서 네. 조남 후계장이 소개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아. 중수부 검사와 2년째 사귀고 있다. 예. 이게 더 정확한 팩트 아닙니까?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네. 김건희 씨의 이 얘기는 거의 다 이명수를 자기 편으로 꼬드기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에 있는 이명수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원래 서울의 소리가 유능한 언론이잖아요. 유능한 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10여 년을 같이 했으니까 자기 캠프에 오면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다. 예. 윤석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1억 원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요. 당선되면 비밀 조직에 뭐도 이 얘기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김건희 씨 말이 사실인 것 마냥 들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네. 그 방송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해소시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김건희 씨의 그 언변에
노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지금 큰 변이죠 이 자체는.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 씨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고 그걸 계속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던지는 얘기 했던 어떻게 보면 실토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속내가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 계신 건데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같은 건 뭐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거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가소로웠죠. 가소롭다. 어떤 김건희 씨 따위가 서울의 소리를 감히 가지고 무사할 거다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는 건 얘가 아직도 서울의 소리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견뎠습니까? 이명박 당선된 날 만나러진 게 서울의 소리고 이명박을 감옥까지 보내고 네. 또 박근혜 촛불도 우리가 지도에서 해서 박근혜 감옥 보내고 양승태도 보내고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어떻게 무사하지 못할 건데? 아니 무슨 제 용 빼는 재주라도 있어.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서울의 소리를 무사하지 못할게 할 건데 이렇게 네.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105만 원을 줬다. 그렇게 한 게 또 녹취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사람 간의 관계 뭐 좋게 감언인설로 얘기해서 끌어들이고 또 이제 돈으로 1억 네. 얘기도 나오고 105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공식을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보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김건희 씨는 뭐 매사가 돈이면 된다. 남녀 관계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 돈 105만 원 줬을 때 이명수 기자가 돈 받았다 해서 네. 그거 그냥 그대로 내 책상에 넣어놔라 해서 그게 나중에 아니 조심히 5만 원 더 줬나 봐 105만 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MBC도 가지고나 공개한 모양인데 네. 모르겠어요. 그 100만 원 주고 30분 강의하고 2시간만 대화를 한 부분에 나는 많이 줬다고는 생각하네요. 윤홍원 서울에서 기자가 가서 소중한 얘기를 해줬는데 네. 1,000만 원을 줘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명수는 내 사람이다. 이명수는 초심을 배반하고 맞아. 계속 얘기하는 게 건이 사람이 됐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또 이명수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해서 서로 대화가 맞는데 이명수나 김건희나 서로 남녀 간의 어떤 사람을 네. 끓는 마력이 있었던 것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길게 그렇죠. 통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좀 놀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이번에 일요일에 또 합동 방송도 하시면서 다 분석해 주셨지만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도 그렇고 뭐 권력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 그건 놀랄 일도 아니고요. 놀랄 일이 아니라. 윤석열이 과거 검사 때나 검찰총장 때 한 일들 보면은 네. 권력을 잡으면 그네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할지는 뻔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김건희 같은 사람은 계속 검사와의 관계를 맺고 살은 지가 20여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만 봐왔죠. 검사들이 어떤 걸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이 그 법사위에서 네. 아니 출입국 기록을 검색하는데 주민번호를 틀리게 했다는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출입국 기록은 판사가 출입국 당국에다가 네. 요청을 한 거예요. 검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검사끼리 짜고 했다고 하면은 좀 덜 놀란데 이것 판사가 아니 그 출입국 기록에 그 어떤 그걸 하는데 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주민번호를 틀리게 했으면 밑에 있는 서기가 판사를 속였거나 아니면 판사가 검사한테 같이 그 공모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창피할 일이고 뒤집어질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양정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검색할 때 이름을 김건희로 검색을 해서 안 나왔다. 뭐또 이런 얘기도 박봉계 장관이 하던데. 근데 두 번째 검색에 네. 김명신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음. 명신으로 했어. 거기 지금 검색한 기록을 정대택 회장이 보여주고 했는데 네. 양재택, 김건희로 했다가 안 나오니까 네. 거기다 가로치고 명신으로 했어. 그럼 김명신으로 해야지 왜 성 안 쓰는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까? 아. 요 정도로 기록이 안 나오도록 재판부에서 그렇게 그 출입국 기록을 보내달라고 안 나오도록 하하. 일부러 하지 않았으면 거기 있을 수 있냐? 오늘은 뭐 국회에서 거론된 얘기라 이제 가감없이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수상하고 이상한 일들이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그 일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정보업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이명수 기자한테 맨 처음에 통화를 해서 이런 정보가 있다 이걸 맨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좀 판단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임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고 초심이 오늘 통화해서 하는데 저는 그 기자들이 하는 일을 꼬치꼬치 안 물어봐요. 아. 통화하면 이명수는 오히려 초심님 이거 좀 봐요 그러면 야 이거 뭐 보냐 그리고 난 김건희 목소리 자체가 듣기 싫어서 파악을 안 하고 나중에 끝에 이제 나한테 원본을 전부 내가 받아서 네. 편집을 했는데 아.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통화가 진행됐을 줄은 나도 상상을 못한 일인데 네.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증거가 드러나면서 국민들도 윤석열과 김건희 또 김건희와 양재택 또 이번에 무죄 선고까지 받은 최은순과 정대택 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와. 뭐 최은순 씨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이 항소심 재판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야 뭐 기가 막힐 일이죠. 저희가 수년 동안 그거 재판마다 가가지고 최은수 씨를 향해서 고함도 치고 해왔는데 참 의정부 판사들 합의부에서 하고 하나는 단독에서 했는데 3년 구형은 합의부에서 했어요. 네. 근데 3년 구형에 3년 실형을 때릴 정도로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봤잖아요. 보통 3년 구형하면 뭐 2년 주던 1년 네. 주던 좀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사 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얼마나 죄질이 나쁘고 거짓말을 하면 그러겠냐 해서 3년 딱 채워서. 실형을 딱 채워주고 네. 또 1년 구형하니까 또 단독 판사도 1년을 줬어요. 아.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판사 네 사람은 허수아비냐? 지금 뭐 고등법원에 네. 윤강렬 성자 하나만 틀리대요. 또 윤석열과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네, 그런 보는데 얘기 나오고 첫 있죠. 재판에 감이 안 좋았어요. 딱 가니까 이거 다시 봐야 된다. 등등 예. 해가지고 굉장히 1심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판결이 그러나 뭐 집행유예 1년이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무죄 나올 줄을 몰랐는데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다. 정치적 윤석열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네. 윤석열 친구 윤강렬이가 내린 판결이다.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은 판결이다. 그렇죠. 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1심과 항소심이 이렇게 정반대 판단을 하고 유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걸 아예 무죄로 달라지게 하는 판결 이거 참 저희가 잘 못 봤던 그런 일이라서 그렇죠. 많은 일반인들은 놀라시는 것 꿈도 같아요. 못 꾸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측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요? 그렇죠. 뭐 뭐 최은순 씨의 애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그마치 23억이라는 어떤 그 국고를 그 횡령한 부분인데 네. 일반 사람이라면 뭐 최소한 뭐 5년씩 이렇게 형을 받을 건데 고등법원 재판에서 증인들이 많이 회유된 것 같아가지고 같은
사건으로 뭐 진역도 산 사람도 나와가지고 네. 최윤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 보면 최윤순 측에서 많이 손을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예, 없는 예, 판결이다. 예. 근데 결코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한 판결이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그 김건희 씨 부분에 오늘 법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을 가지고 우롱하고 판사와 검사가 짜고 윤석열 장모를 봐주고 김건희를 봐준 부분은 과연 뒷 배경이 누구냐. 네. 그동안에 2003년부터 2007년 8년까지는 양재택.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윤석열과 동거를 시작한 2008년 말부터는 윤석열이 아니지 않냐, 아니잖아요. 누가 일반 시민이 출입국 기록을 그렇게 그걸 재판부에서 보내달라 하니까 그렇게 엉터리 조작해서 없다고 하겠냐. 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다. 이것만 봐도 아마 놀라하지 않는다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이게 뭐 이제 최 씨의 의혹 중에서 뭐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혹들 뭐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렇죠. 장고증명서 위조 그것도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1년형 받은 거고. 1년 구형에서 1년형을 네. 받은 모습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재판은? 모르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대선 전에는 네. 이 고등법원에서 전 재판을 안 할 거고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유야무야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1년짜리도 지금과 다름없이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과연 네. 지금 여러분들 사법 피해자가 뭐 스스로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뭐 300만인가 200만 된대요. 이분들은 사법부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 공정한 사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공정한 사법권 더 멀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양승태까지 구속을 시켰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이 부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망을 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혁에 대한 네, 많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네. 촛불 시민 혁명 정부로 혁명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해서는 혁명으로 설립된 정권은 혁명 정권답게 갔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불만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유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권 교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권 아니 그냥 교체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네. 근데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까? 나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근데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건 뭐라고 불러? 그 교체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정권을 교체하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좋아요, 교체.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낫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 또 경제 발전 등등 네. 제일 중요한 게 남북 평화지 않습니까? 남북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고 젊은이들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교체를 하자고는 분 좋아요. 교체합시다. 그러나 교체해서도 나쁘면 교체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인이 심히 결혼했는데 상대가 나빠서 여자나 남자나 네. 야 이혼을 하고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혼했는데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혼한 걸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네. 거기다 분명히 앞에다가 더 좋은 교체, 좋은 방향의 교체를 붙여주십시오. 네. 여론조사에서도 교체 이런 거 물어볼 때 더 좋은 방향 교체를 물어봐야지 무조건 악영향을 주는 교체는 맞지 않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돼요. 여기 담임 선생님 네.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데 아니 다음에 온 담임 선생은 악마 같은 담임 선생님이 오면 어떡할 거냐. 나 교체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대로 그 선생님한테 배우겠다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도 연설에 거론했지만 이 교체 부분에서 우리 언론인들은 확실히 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권 교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